호르몬 산부인과가 여러분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같이 옆에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호르몬 산부인과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지인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호르몬 산부인과 대표 원장님이시죠? 문영규 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르몬 산부인과 문영규입니다. 네, 오늘은요, 많은 임산부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실제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입덧에 대해서 함께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입덧은 왜 하는 거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입덧은 원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분비하는 HCG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자체가 올라갈 때부터 나타나는 걸로 봐가 부분적으로는 호르몬 이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4주에서 7주 정도에서 시작이 되어 12, 14주까지 보통 하는 걸로 되어져 있으며 그 중에 10% 정도는 20주 이후에도 계속 입덧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입덧은 호르몬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 입덧과는 다르게 자꾸 음식이 당기고 또 속이 비면 메스꺼리는 먹덧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입덧의 한 종류일까요? 우리가 입덧을 하게 되면 그 음식 냄새 말고 사람 냄새까지 민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냄새가 맡으면 토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속이 비게 되면은 계속 미승미승하고 그러고 토하는 그거를 먹듯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먹게 되는데 이와 같은 먹듯이 있는 경우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몸무게를 측정해보고 보통 임신 첫 번째 주에 한 1kg 정도 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많이 늘면 조금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비스켓을 조금씩 뜯어 먹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먹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스킷을 조금씩 뜯어 먹는다고 꿀팁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원장님, 많은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질문 같습니다. 입덧 치료약이 있을까요? 우리가 치료약이라는 건 없죠. 정상 완화제, 입덧을 정상. 그러니까 치료약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일주일 먹으면 뜻이 그냥 나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을 때마다 조금씩 약을 갖다가 먹는 수밖에 없는 정상 완화제가 됐습니다. 그걸 디클렉틴이라고 하죠. 디클렉틴은 미국 FDA에서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A등급은 사람한테 직접 그 약을 줘가지고 기형이 유발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이 되는 약이라서 약 중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덧 치료약이 아니라 증상 완화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산부분들도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덧이 심하면 수액 치료를 받는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수액을 맞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입덧이 심하면 대부분이 토하게 돼서 전해질 균형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 용액이나 포도당, 비타민 등을 우리가 혈관 주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입덧이 심해서 음식물 섭취를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음식물 섭취까지 곤란하는 경우는 우선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입원을 시켜서 음식을 갖다가 우선 끊어야죠.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수액요법을 그 다음에 수액으로 우리가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음식이 넘어갈 때 되면 음식을 갖다가 조금씩 먹어서 괜찮아질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병원에 입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입덧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하시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임신 후기가 됐는데도 입덧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 몸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상이 없는데 드물게 우리가 입덧과 다른 병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그런 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14주가 넘어가는데도 자꾸 입덧을 한다 이러면은 너무 심하다. 괜찮을 것 같은데 심해. 정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위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입덧에 도움되거나 또 가라앉히는 방법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많은 환자도 그러죠. 어떻게 하면 입덧 좀 편하게 지내가서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에는 입덧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최근에는 생각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심해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긴 사람도 있었고 도저히 임신을 유지를 못해서 유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도 입덧은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덧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종이로 이용한 테이프를 몸에 붙여서 입덧을 좀 완화시키고 몸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중앙일보하고 SBS에서 피자에 아침에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덧 환자를 그 당시에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입덧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저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우리가 먹는 습관이나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드리긴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입덧 치료를 받고 그래도 점점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입덧은 어떻게 보면 아기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입덧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한테 보는 신호라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하면 여러분이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임산부분들이 걱정하셨던 입덧에 대해서 원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호유문 산부인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유문 산부인과가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함께 하겠습니다. 호유문 산부인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문영규 원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